네이버에 꼭 노출돼야 되냐? 요즘 GEO라고 뭐 생성형 AI죠? 생성형을 통해서 노출되는 게 훨씬 더 좋은 거 아니냐? 이게 대세 아니냐? 왜 우리 회사에 네이버 노출이 안 될까? 이거를 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뭐가 됐든지 간에 네이버의 알고리즘을 파악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분께서 이런 질문을 해주셨더라고요. 네이버에 꼭 노출돼야 되냐? 요즘 GEO라고 뭐 생성형 AI죠? 생성형을 통해서 노출되는 게 훨씬 더 좋은 거 아니냐? 이게 대세 아니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요. 도메인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적어도 한국에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거나 혹은 서비스를 키우기 위해서는 네이버에 대한 이해도가 필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하겠지만 아시죠? 대한민국 이제 네이버 공화국이라는 기준에서 살고 있다는 거. 작년 한 2조 정도 영업이익을 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수익을 얻었죠. 소비자는 소비를 하는 데 있어서 수많은 변수가 있고 심리적인 부분이 있을 겁니다. 참고로 꽤 예전 책인데 소비의 심리학이라는 로버트 비쉘이라는 분께서 쓴 책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 책의 요약을 대략 해드리면요, 소비자의 니즈라는 관점이 이거에서 그것을 이해하여 그것을 충족시키면 실질적인 소비자들의 어떻게 하면 이 소비자들을 우리의 고객으로 혹은 우리의 잠재 고객을 실제 우리의 그런 고관여로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것들을 뭐 고민해보고 접근해볼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해줍니다. 일반 사용자들이 포털 사용을 왜 이용할까? AI한테 물어봤습니다. 뭐 당연하겠지만 검색과 정보, 생활 기능이 모두 한 곳에 있고 뭐 당연히 익숙하니까 쓰는 형태를 취할 수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릴스에서 가족끼리 맞춘 티셔츠를 봤습니다. 가족끼리 티셔츠를 맞춰 입고 막 여행을 가는 그런 브이로그나 릴스를 봤어요.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할까? 우리 가족도 만들고 여행을 가고 싶다, 뭐 그런 생각이 뭐 단편적으로 들 수 있겠죠. 그럼 이제 그 다음 행동이 뭐가 될까요? 일반적으로 뭐 챗GPT한테 물어봐서 혹시 그 가족끼리랑 티셔츠 만들 건데 어디가 좋을까?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당연히. 근데 일반적으로는 아마 네이버에 티셔츠 주문 제작이라든지 그런 식의 검색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스마트 스토어가 나오거나 혹은 관련된 그 정보성 글이 나오거나 뭐 지신 같은 글이 나와서 관련된 정보에 대한 답을 주는 형태를 취할 수도 있겠죠. 근데 네이버는 어떤 식으로 그럼 이제 노출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나름 알고리즘에 최적화를 되고 소비자들이 검색을 했을 때 이거와 관련돼서 어떤 식으로 노출이 되고 있을까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서치 앤드 테크 블로그에서 관련된 그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어떠한 지리를 검색했을 때 최상위에 블로그 혹은 지식인 아니면 뉴스, 지리마다 이제 올라올 수 있는 내용이 다르잖아요. 지리는 다양한 의도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AI를 활용을 해서 검색된 지리어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컨텍스트 정보를 같이 학습을 해서 사용자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검색했는지 분류하는 그런 기술을 개발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M사 브랜드라는 지리가 있을 때 이 지리는 브랜드 홈페이지를 찾고자 하는 의도 혹은 브랜드 관련된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쇼핑 의도, 이렇게 두 가지 의도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지리 의도 분류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버트라는 언어 모델을 사용을 했습니다. 버트를 사용하면서 멀티태스크 러닝이라는 방식을 적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태스크를 하나의 AI 모델이 학습을 하고 그걸 풀 수 있는 그런 모델을 개발을 했습니다. 검색에는 이제 완벽한 정답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용자를 100%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AI 연구를 통해서 정답에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소비자들은 관련된 어떤 목적성과 니즈 때문에 관련된 검색을 할 거고, 나름의 머신러닝이나 뭐 네이버에 있어서의 알고리즘은 그걸 통해서 고객들이 진짜 소비자들이 원하는 그런 것들을 상위 노출시켜 줄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볼까요? 뭐 제가 뭐 스마트 스토어 창업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소비자입니다. 스마트 스토어 창업이라고 검색해 보니까 실제 관련된 창업 방법이라든지 순서를 이런 식으로 알려주더라고요. 우리는 이걸 보고 그 다음에 사업자라는 게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사업자 등록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보니까 사업자가 사업자 등록에 있어서는 신청 방법이라든지 필요 서류를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거는 여러분 만약에 개인 사업자로 검색했을 때와 법인 사업자로 검색했을 때 맨 상에 뜨는 그런 그 광고 구자가 뭐가 뜨는지 파악해 보신 적이 있나요? 개인 사업자를 검색하니까 사무실 임대가 떴습니다. 실제 사무실이 있어야지 한편으로는 우리가 사업자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법인 사업자를 검색하니까 당연히 사무실도 있어야 돼요. 근데 법인 설립과 관련된 법무법인 이렇게 떴습니다. 그게 법인 설립이라는 게 실제 우리가 개인도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법무사를 통해서 실제 많이 법인을 설립합니다. 그게 훨씬 더 쉽고 빠르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실제 소비자의 목적성이 연결된 형태로 이거에서 많은 것들이 노출되겠죠. 우리가 일반 사업자를 하고 사무실을 임대한다고 검색했을 때도 사실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의 검색량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누군가의 목적에 따라서 공유 오피스를 통해서도 사업자를 낼 수 있고요. 혹은 사무실을 직접적으로 임대하는 경우가 가장 쉽겠죠. 혹은 누구는 내가 집에서 할 거야, 사업자는 있어야 돼. 그럼 비상주 사무실 같은 내가 상주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무실을 통해서 사업자를 등록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관련된 키워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소비자의 니즈에 따라서 노출되는 형태들은 다 각기 다를 겁니다. 소비자의 검색에 대한 거는 소비자의 니즈를 의미하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네이버 노출에 따른 매출 차이, 즉 여러분들 쉽게 보면 이만큼이나 사람들이 쓰고 있습니다. 검색에 대한 니즈 때문에. 그럼 우리는 왜 GEO가 아니고 AI가 아니고 네이버를 써야 되냐? 뭐 당연하겠지만 오가닉, 자연적인 부분입니다. 우리는 노출되느냐 안 되느냐 따라서
실질적으로 매출에 대한 차이가 클 겁니다. 당연하겠지만 노출이 되어 있고 우리가 원하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관련된 검색을 치면은 우리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매출의 파이가 크겠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네이버라는 매체를 잘 컨트롤할 수 있을까?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분께서 질문해 주셨네요. 대표님께서 네이버에 우리 상품이 노출되고 싶어 하십니다. 무엇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요, 단순 노출이 되고 싶으면요 여러분, 광고를 하면 됩니다. 다만 비즈니스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좀 파악해 봐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지? 당연하겠지만 우리나라 네이버 공화국이고 당연히 노출돼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근데요 여러분, 사업하는 도메인에 따라서 굳이 이거에 따른 우선순위가 높지 않은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자, 우선은 네이버 검색에 맞는 비즈니스인지부터 확인하는 걸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데이브 맥쿨러리라는 분께서 만든 해적 지표, 비즈니스 프레임워크가 있습니다. AARRR, 고객들을 획득하고 고객들을 활성화하고 고객들을 유지하고 나름의 수익을 얻어서 뭔가 레퍼럴, 그 고객들이 바이럴, 소개를 한다, 그런 관점에서 퍼진 형태를 취합니다. 이게 시장에서 얘기하는 나름의 AARR인데 대략적으로 이제 비유를 하냐면 고객을 가게로 데려오자, 그리고 그 고객들한테 우리 가게에 좋은 경험을 줘서 단골로 만들자, 그렇게 단골이 된 고객들이 돈을 많이 쓰게끔 해서 그 단골이 친구까지 데려오게끔 하자. 쉽게 보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저라면 이렇게 만들 겁니다. 첫 번째는 인지가 필요합니다. 우리 서비스에 대해서, 우리 프로덕트나 우리의 상품에 대해서 우선은 인지를 해야 됩니다. 인지를 하고 나서 그 다음 단계로 저는 넘어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첫 번째이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는 소비자의 행동 단계라는 게 있습니다. 흔히 푸시, 밀다, 풀, 땡기다가 있겠죠. 우리가 FC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쿠팡이나 마켓컬리 같은 데서 푸시가 옵니다. 저희한테. 우리한테 먼저 난 관심이 없었지만 무신사에서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를 한다고 하네? 넌 처음엔 관심 없었지만 한번 볼까? 라고 생각을 해서 클릭해서 반응을 이끌어줄 수 있겠죠. 풀이라는 거는 일종의 고객들의 수요입니다. 애초부터 난 어떤 특정 니즈가 있어. 그 니즈에 의하여 그 행동을 할지 말지에 대한 고민을 하겠죠. 자,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푸시라는 건 공급자 중심, 우리에 대한 공급자 중심. 풀이라는 건 수요자 중심. 수요자가 이미 관련된 니즈가 있고 그 니즈에 대해서 해결하냐 안 하냐. 우리가 만약에 정수기에 대한 렌탈을 해야겠다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정수기 사업을 하고 있는 친구한테 물어볼 수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네이버에서 정수기 렌탈 검색해서 선택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혹은 나는 딱히 정수기 렌탈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어. 근데 요번에 아정당이 딱 가서 보니까 아정당 광고를 보니까 아정당에서 현금을 최대 28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하네. 우리 딱 보니까 지금 정수기 그 약정도 끝났어. 이참에 한번 정수기 바꿔봐야겠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굉장히 공급자 중심의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그런 식으로 해서 접근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소비자는 현재 지금 배가 고픕니다. 지금 배가 고프면 어떤 행동들을 할까요? 네이버 지도에서 실제 오프라인 매장을 가서 밥을 먹을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지금 배민이라든지 그 캐치 테이블 같은 곳에서 예약을 하거나 아니면은 배달을 시켜서 배를 채울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은 우리가 푸시라는 관점에서 내가 배고프다는 그런 행동과 액션을 취했잖아요. 그러면은 관련된 알고리즘이 혹은 메타가 이 고객들은 지금 배가 고프구나. 그럼 내가 관련된 음식과 관련된 그런 상품들을 소개시켜줘야겠다. 그런 식으로 어필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것처럼 푸시와 풀이라는 관점이 어떻게 보면 소비자 행동 단계에서 되게 중요한 요소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팬입니다. 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나는 레퍼럴까지 소개를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끝이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궁극적으로 우리 고객들이 우리의 자사 서비스라든지 그런 프로덕트의 팬이 되게끔 할 수 있을까? 애플이나 예전에 배달민족이나 그런 서비스들이 많이 그런 팬클럽도 운영했었죠. 그런 것처럼 어떻게 하면 이제 팬에 대한 부분이 있을까 고민하고 있고요. 해서 제가 생각하는 이런 AARRR에서 좀 더 추가하자면은 PA, 공급과 수요, 인지에 대한 단계가 있을 거고요. 마지막으로 팬에 대한 그런 단계가 있어서 이 프레임워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기준에서 우리는 검색이라는 건 이 풀이라는 관점에서의 접근일 겁니다. 이 관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고민해 볼까요? 국내 기준에서 소비자의 수요 및 니즈를 파악하기 가장 쉬운 게 저는 네이버 SEO인 것 같습니다. 네이버를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실제 우리가 국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게 만약에 글로벌로 가고 미국 가고 일본 가면 그 나라의 기준에서 또 달라집니다. 다만 우리는 현재 소비자의 수요 및 니즈 파악을 위해서 가장 쉬운 거는 네이버라는 관점을 잘 활용해서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가장 쉬운 비즈니스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허리 전문 병원을 운영합니다. 거기 안에서 마케터이거나 대행을 하고 있다고 계산해 볼게요. 환자를 오게끔 해야 되는 게 나의 목표예요. 자, 그러면 고민해 보는 거예요. 우리의 잠재 고객들은 무슨 행동과 무슨 액션을 취할까? 허리가 아픕니다. 정형외과 같은 1차 병원을 방문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네이버에 요통이라고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정형외과에 방문하니까 척추 협착증이라는 진단을 내려줬습니다. 혹은 요통이라 검색하니까 관련된 요통과 완화할 수 있는 스트레칭 방법이 있어서 한번 이것들을 또 추가로 검색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스트레칭을 검색하니까 우리 병원의 블로그 콘텐츠 글이 노출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걸 통해서 소비자 그리고 잠재국들이 스트레칭 할 수도 있고, 척추 협착증을 검색을 해서 우리의 사이트라든지 병원 블로그에 관련된 정보를 노출됨으로써 우리
쪽으로 이제 올 수도 있을 겁니다. 총합적으로 소비자들은 관련된 행동을 할 겁니다. 그 행동에 있어서 중요한 거, 우리가 걸려드냐 없냐. 우리가 소비자들이 하는 그 수많은 행동들이 있을 겁니다. 그 행동에 있어서 우리 병원 혹은 우리가 팔고 있는 사업이나 서비스가 중간에 걸려들게 있냐 없냐, 그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비자는 우리의 자사 서비스로 올 겁니다. 자, 근데 그거는 되게 많은 형태에서 목적성마다 너무나 다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드머니가 있습니다. 주식, 부동산 투자 혹은 주식 투자를 한다 가정해 보겠습니다. 주식 투자라고 검색했을 때는 대부분 이제 공부라는 게 되게 많았습니다. 주식 공부, 실제 내가 공부해서 주식 공부해서 실제 돈을 벌어야겠다에 대한 니즈가 되게 많았고요. 자, 부동산 투자라고 네이버에 검색하니까 공부에 대한 키워드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것보다 뭐였냐면 어디가 지금 입지가 좋고 정보에 대한 부분으로서 돈을 번다에 대한 니즈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이 하나의 키워드를 할지라도 실제 사람들의 니즈에 의거해서 노출되는 형태들이 너무 달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관장이라는 회사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홍삼이든 홍삼 선물이든 정관장에 이 상품이 첫 번째로 스마트 스토어에 노출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사실 어떤 키워드든 이걸 팔기만 하면 됩니다. 홍삼 선물을 주로 검색하는 사람들은 20, 30대고요. 자식들이 하겠죠. 부모님 선물용으로. 그리고 홍삼이라고 검색하는 사람들은 보시면 40, 50대, 30, 40대, 50대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본인이 이제 먹으려고 검색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뭐가 됐든지 간에 홍삼을 팔면 됩니다. 그런 와중에도 이 검색하는 주체에 따라서 전혀 다른 니즈, 목적성으로 인해서 우리의 물건이 팔리겠죠.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에 우리가 노출되는지 아는지, 그리고 사람들은 어떤 니즈 때문에 우리를 직접적으로 연결성을 띠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나름의 마케팅에 대한 전략이라든지 그런 게 좀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것 또한 나름 네이버에 있어서의 그런 검색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 소비자들의 니즈 파악을 할 수 있겠죠.